오늘은 반영구 합법화 때문에 국회에 들어와야 가지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데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지만은 반영구 합법화에 관심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영구가 내년 하반기에 합법화가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반영구 합법화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들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 산업을 앞에서 이끌고 계시는 많은 분들 모시고 오늘 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습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가장 존경해온 의원 중에 한 분이신 또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으셔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과 함께 주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소개 받으셨지만 많은 내림 여러분 모시고 오늘 그리고 좌장을 맡으시는 대구 한의대 유한근 보건복지대학 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시는 청와대학교 임영희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는 세계 부인의 청년협회 조태인 회장님, 국제 K뷰티 산업 협동조합의 황영란 이사장님, 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중앙회 김성희 부회장님, 그리고 한성대 예술대학원 김도연 전 주임교수님, 그리고 한소연 변호사님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 유재환 사무관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정책과 정영희 사무관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출입에 불편함이 많으신데도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뷰티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특히 산업화 이후에 각 개인의 어떤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이 개척이 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때 뷰티 산업은 유독 10% 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K-팝을 비롯한 한류의 해외 확산과 함께 K-뷰티도 함께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를 비롯해서 유럽과 미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까지도 뷰티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뷰티 산업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는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마련이 된 만큼 모든 단체들이, 특히 뷰티 산업은 또 그만큼 다양한 전문가들과 전문 단체들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뜻을 함께 모으면 그 시너지가 정말로 커질 수 있지만 또 작은 차이 때문에 의견을 달리하면 조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다 함께 어떻게 하면은 한 목소리로 우리 뷰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 만들어지는데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진 원장님이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열리는 만큼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앞으로 우리 산업 발전에 미끄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동
주최해 주신 이종배 의원님 이렇게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이어서 오늘 토론을 주최하실 산업통상자원 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시죠. 이종배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K-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주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K-뷰티가 K-팝 등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에 많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요즘 아주 수출이 지난해 12월 달부터 한 근 1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K-뷰티가 마지막까지 잘 버텨주다가 최근에 조금 중국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힘으로 이만큼 이뤄냈는데 정책적으로 이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제도적인 측면, 또 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그런 지원 방안 같은 것도 마련이 더 잘 돼서 이게 더욱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논의 중에 아마 이 뷰티의 개념, 뷰티를 어디까지 뷰티를 볼 것인가, 반영구 화장도 이렇게 이제 뷰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담아내면서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김세연 위원장님과 저도 뒷받침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예결위도 맡고 있고 산업위도 맡고 있고 그러니까 뷰티 산업도 더욱더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노력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K-뷰티, 우리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한 2019년도 좀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쁨과 보람도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다 원만하게 성취되길 바라고 또 우리 K-뷰티 산업도 더욱더 발전하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뷰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GPF의 박미애 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오세희 회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회장 오세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뷰티 산업 발전 방안을 주최해 주신, 사실 의정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런 토론을 연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열어주신 김세연 위원장님과 이종배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뷰티인의 한 사람으로. 또 여기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뷰티 산업 발전 토론회에 와서 보니까 제 경험이 떠올라요.
제가 저희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가 독립이 된 게 5년이 됐습니다. 2004년에 업종 분리와 국가자격 신설을 정말 주장하면서 10년 가까이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2015년에 저희가 미용사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이 돼서 메이크업 미용사가 저희가 업종이 생기고 그동안 이제 독립이 안 돼서 업종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국가자격 신설이 돼서 5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경험을 볼 때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 구도의 직업군이 너무 많은 직업군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세분화되고 또 전문화되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에 누가 뭐를 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제도권으로 들어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산업을 키우고 직업을 떳떳하게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진즉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두 분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지원하고 또 이렇게 사회 이슈가 돼서 하고자 하는 정부가 그런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된다고 보고요. 반영구 화장은 이미 사실은 K-뷰티의 중심으로 있었죠. 왜냐하면 그게 외국에서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특히 우리 손기술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얼마나 많이 갔었습니까? 저희 오고 가고 저도 이제 많은 뷰티로 인해서 외국에서 오는 메이크업으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꼭 반영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받고 또 이쪽에서 메이크업 받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이렇게 많고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독립이 될 수 독립이 아니라 업종 신설이죠. 업종 신설이 돼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음성적으로 합법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 했던 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지금도 저는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아까 김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건 업종 간의 업종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내 건 네 거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열어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죠. 저가 하다 보니까 같은 동종의 업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에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서 업종 신설과 국가자격 제도 신설이 하루빨리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 뷰티 산업의 볼륨이 커지고 저희 같이 협업하고 어떤 시너지가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서 빨리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계기로 많은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이전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박능욱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희경 처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최 측에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기념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토론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빈분들 그리고 토론자이신 분들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네. 우리 토론자장님 그리고 발제문 발표하시는 회장님 네,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내빈분들도 앞쪽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 같이 해주세요. 네. 뜻깊은 자리니까요. 네. 네, 아까 제가 내빈 소개해드렸던 내빈분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셔서 저희 뜻깊은 날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에 밝은
모습이 담길 수 있도록 웃으세요. 네. 네, K뷰티를 위해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하나, 둘, 잠깐만요. 안 웃으시니까 제가 웃길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자, 뭐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멸치하면 뭐라고요? 대가리. 멸치하면 대가리 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멸치. 대가리가 좀 작아서. 잠깐만요. 이렇게 대가리 갑니다. 대가리. 오케이. 자, 멸치. 네, 쓰셨습니다. 네, 자리로 다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때 멸치 대가리는 저는 굉장히 많은 행사를 진행해봤지만 또 처음 듣는 구호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발제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모대학교 뷰티케어과 이명희 교수님께서 발제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K뷰티 부활의 당면 과제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으로 대두된 간이용 화장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K뷰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앞에서 뛰고 뒤에서도 발표하면서 열심히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대단하다고 박수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는 아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세수를 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거울을 보면서 어디 잘못되어 있는 건 없나라고 수정을 하는 걸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매번 다른 각도로 이제 그 비례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 수업 중에 NCS를 정부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NCS라는 그 교육 과제를 모든 학교에 다 이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제 중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를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체에 파견을 하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산업체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뭔지 확인을 하게 한 다음에 본인이 개인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산업체에 계신 분하고 같이 맞춰서 새로운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캡스톤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캡스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학의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캡스톤 디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한 3년 전부터 매년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눈썹 도장이에요. 눈썹 도장이라는 것은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눈썹 도장이라는 것은 스탬프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도장을 찍어가지고 눈썹에다 찍어서 빨리 화장을 할 때 맞추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데 되게 편해요. 근데 그것을 매일 똑같은 기구로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건데 매번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날 따라서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근육의 모양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걸 제안을 해서 저는 이미 제품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제안을 냈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특허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 얘기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확인을 하고 오면은 이미 나와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것인 그런 단순한 것을 추구하는 게 가볍게 생각하면 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처럼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처럼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런 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반인들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매일 아침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시는 이 업무가 저는 사실 배우기만 했어요. 실행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 배웠냐면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가르쳐줄 의무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학교라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아침에 그 화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랬는데, 아까 어떤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생각한 거 되게 처음엔 되게 기뻤었거든요. 이걸 발제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는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즐거웠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볍게 말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이 발제가 되기, 발언을 국무총리께서 발언을 하시고 이 자리까지 마련이 되기까지 우리 그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그 발언 추진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흥분도 되지만 이것을 잘 마무리해야 이렇게 추진해 주신 분들의 어떤 그 꿈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뷰티라는 말은 한류라는 것과 함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는 뭐 거의 어떤 애국자보다도 최근에는 과거에 우리가 애국자 이상의 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움직임 하나에 우리나라를 서치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쓰고 있는 게 제품이 뭔가를 서치를 하고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태동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스포츠스타, 유명한 스포츠스타들 많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대단하다, 그들이 쓰는 제품이 뭔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활동에 의해서 아마 좀 더 우리 뷰티 문화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뭐가 어떤 부분이 더 멋있고 어떻게 해서 어떤 얼굴이 어떤 모습이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국을 더 우러러보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아마 더 한국에 대한 문화에 더 관심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경제의 이런 발전에는 최근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전환점이 된 시발점이 된 것이 아마 K-뷰티, 한류 문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하면서 제일 먼저 가까이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아마 화장품 때문에 더 이뻐졌나라는 생각 때문인지 화장품 판매가 2조에서 4조까지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져가는 것에서부터 현지의 법인을 만들기까지 그런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장품이나 패션, 피부 미용, 그다음에 헤어의 문화 변화, 그다음에 네일 아트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제반 사업에는 모두 K 뷰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해외에 파견되는 이제 그런 교육 문화 사업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제 물론 미용에 관련된 국한시켜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외국 사람들이 아예 그냥 한국 문화를 보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 그대로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 해서 장기, 단기 형태로 국내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타 전공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우리 그 뷰티 쪽에서는 외국에서 계속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와서 단기 6개월, 뭐 길게는 1년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다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 전파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학교에서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걸 이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용 관련 학과로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유학을 와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대는 2년이고 다른 데는 4년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석사, 박사 과정까지도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의 유형은 피부 미용과 라고 할 수 있지만 피부 미용과 피부 표피에 즉각적으로 표현되는 반영구 화장 교육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부 미용과 관련된 이 뷰티 산업이 왜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헤어도 물론 국내로 들어와서 유학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로서는 피부 미용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피부 미용에 관련돼서는 여러 법안들이 교육 사업에서는 괜찮다고 하면서 일반 사업에서는 제재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용기기인데 우리 학생들 보면은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에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기기들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워갖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법안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조차도 교육을 하는 시스템은 다들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영과정, 뷰티 코리아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계기가 이제 되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적 정책으로 인해서 교육과 사업의 활성화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영 화장에 대한 석박사 논문 등 학술적인 연구가 미용인들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고 발표되었지만 연구되고 발표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술은 하고 있지만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이거에 앞서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직무적인 출발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가 되고 있지만 불법 시술인 듯한 직무임을 암시하게 만들어진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1992년 대법 판례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마치 불법을 하고 저지른 것처럼 정례화되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직무로 인식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모든 시술자는 범법자다라는 것으로 인식시켜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손기술은 대한민국을 못 쫓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반영구 반영구가 시작된 본거지에서조차도 교육이나 시술 방법, 이런 뉴 트렌드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으로서 나가서 교육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 틈을 이용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그 지역이 생겨났는데 나라가 생겨났는데 그들이
최근에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더 많은 K뷰티가 설 자리를 앗아가 버린 그런 결과가 생겨났는데, 이 자리를 대신한 그들에 의해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뷰티의 부활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시 우리가 그때 그 영광을 되살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K뷰티라는 말보다는 뷰티는 K다라는 것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언제나 뛸 준비가 되어 있는 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안심하고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서 모든 테크니컬한 능력을 갖춘 전문 직업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존재함으로 해서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정책으로 대두된 반영구 화장 법제 방향성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140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구 화장 시설 확대안은 반영구 화장 시술이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2020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에 있다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피부 표피에 깊이 자행을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염료를 집어넣거나 착색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반영구 화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다시 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영구 화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떤 날은 눈썹이 있네, 어떤 날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데,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고 아름다운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메이크업에 비해 지속력이 강한 특수 메이크업으로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새로운 화장 기법이다 라는 등의 발표된 논문이나 책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시술 부위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국한되어 있고, 혹은 메디컬 메디컬 측면에서 하는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료인이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것이고, 그것까지는 의료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반영구 화장이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다, 한국에서는 반영구 화장이다, 그리고 컨투어 메이크업 혹은 롱타임 메이크업 등의 이런 말로 쓰여지는데, 각국마다 이름은 다르나 아름다움을 지속시켜주는 화장이라는 것으로는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도 이렇게 제법 많은, 한 직무에서 제법 많은 것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과 넘겨주시면, 도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구의 모양보다는 옆에 써있는 것들, 일회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소독 및 위생부, 이것이 가장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철저하게 소독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작업 환경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스스로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사용된 기계, 기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객들께서도 이
반영 과정은 소독이나 위생 부분에서 철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가장 독일이 좀 강하다고 하는데 독일에서는 이 부분을 수공예로 간주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는 정부가 인정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하여야만 이 자격을 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단체가 설립돼서 1990년에 설립이 돼서 연구화장 전문가협회라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1990년부터 법적인 체계하에 사람들이 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제품조차도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춘진 의원이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에 걸쳐서 계속 뭔가 그 개정안을 내고 옹호를 위해 직업의 옹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까지도 개선이나 새로운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에 의하면 반영구 화장에 대한 고객들의 의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하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설명을 의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누가 할까요? 맞습니다. 직접 시술하고 있는 시술자나 아니면 데스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한다라는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반영구 화장을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하고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98%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영구 화장 개선 방안입니다. 기존에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92년에 세워졌던 그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불법 행위 양산 문제 및 보건위생관리상의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을 해야 하냐면 반영과정이라는 것이 시술 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위험이 낮은 분야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는 자격이라든가 교육, 준수사항 등을 발표함으로써 반영과정이 합법화되는 것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세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독립이 돼서 업종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되게 감명 깊게, 짧은 단어지만 되게 감명 깊게 들었어요. 업종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이라는 신설을 논해야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있는 기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도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영구 화장의 직무를 보면 반영구 화장이라는 직무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업무 종사자들의 직무의 합법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9년간 불법이 아닌 불법자를 양산해 왔으며 실제 의료시설에서조차도 협회 자체 자격은 있으나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술이 이루어져 왔음을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료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법에서 판결되었으나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고 비의료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 현실이고 지금까지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에 많은 반영구 화장 종사자들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 반영구 화장 시술 행위를 하고 있는 많은 반영구 화장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 및 도구, 재료 등의 체계화된 교육을 위해서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반영구 화장의 전문가가 의료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으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정책에 부응해서 특수한 기능인 반영구 화장은 제대로 된 교육 과정과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반영구 화장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갖출 수 있는 직무로 거듭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이르고 반영구 화장 반드시 법제화되어 법의 보호 아래 시행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용인 전체에 권한을 주는 것은 자칫 고객의 안전을 위해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법으로 정한 환경에서 반영구 화장술이 발전, 완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에는 현재 대구 한의대학교 보건복지대학 원장이시고 글로벌 헬스케어 센터장이신 유황근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고요. 토론자에는 세계부인회 총연합회 조태임 회장님, 국제 K뷰티 산업협동조합의 황영란 이사장님,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중앙회 김성희 부회장님, 한성대 뷰티 에스테틱학과의 김도현 교수님, 황성현 법률사무소의 황성현 변호사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의 구재관 사무관님, 또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의 정영희 사무관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벌써 다 올라오셨는데요. 오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토론 좌장님께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좌장을 맡게 된 대구 한의대학교의 유황근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보건학입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 대학원에 보건 미용이라는 그 전공이 있어서 이 보건적인 부분, 미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접하고 있고 우리 그쪽 대학원생들도 이쪽 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명 교수님 발표했을 때 본인도 반영구 화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어느 날 밖에 가더니 모습이 달라지고 왔다는 게 흡족히 만족한 상태로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난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반영구 화장인지 몰랐고 근데 하여튼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 달 전에 저희 처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또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더니 아마 오늘 말씀하신 이 반영구 화장은 한국은 눈썹 쪽에 그러면서 내일 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뭐 개인적인 인연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 이명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주제 발표의 내용에 대해서 각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이 토론으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관련 뷰티 산업에 또 종사하시는 우리 협회 관계자들 여러분, 또 법률 부분에 또 전공하시는 분들, 또 이쪽 미용 부분을 교육시키는 우리 학계에 계신 교수님,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이게 굉장히 제한돼서 좌장은 뭐 시간 이게 잘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7분 그리고 참 토론에 우리 실질적으로 미용 뷰티 분야의 보건위생 부분을 갖다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보건복지부의 그 사무관님 또 식약처의 사무관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대략 한 7분 정도 7분에서 10분 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듭니다. 아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 7분 정도 각 부분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태임 앉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부인의 총연합회 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목소리 크. 아니 마이크를. 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해피맘 그리고 세계 부인의 총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지구 그리고 247개 지회 10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자. 그리고 해피맘 운동을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함께 해피맘 운동을 펼치자. 해피맘 운동은 뭐냐?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안정되고 안정된 가정 속에서 사회가 발달되고 나라가 또 발전한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세계 부인의 총연합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뷰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받으면서 그동안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와 건강한 몸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뷰티 산업은 서비스 복합화, 세분화,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미용, 헤어, 비만 관리나 피부, 스파, 네일 등을 함께 서비스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뷰티 산업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서 더욱 높은 역량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뷰티 종사자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는 지난 10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규제 혁신 차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오재세 의원이 미용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반영구 영업을 허용하는 공중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2년에 말씀했다시피 대법원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고 또 처벌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22만여 명이 이러한 문신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 국내 1,300만여 명이 이 시술을 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영구 화장은 뷰티 산업의 한 분야로서 양성화를 한다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의 영역에서 반영구 화장 산업이 음지로 파고들면서 오히려 규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합법화를 시켜서 적절한 규제와 장치 속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화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눈 문신의 문제점은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가 아까 말씀하셨죠. 의사가 직접 해준 거는 별로 없다는. 저는 우리 나오기 전에 우리 회원들 문신하신 분들을 여러 명 만나봤습니다.
병원에서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어떤 분은 병원에서 했지만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어떤 여성이 해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어떤 여성들은 중국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한동포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따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음성적인 것이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우리가 고쳐서 정말 전문적인 분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병원 문턱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것은 우리 여성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도 누가 반영구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 눈썹이 저절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찾아가기까지는 정말 조금 문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또한 장애인들, 화상으로 입은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노인들, 이런 분들도 눈썹 그리기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은 쉽게 우리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합법적으로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을 불법이 아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기회를 주어서 새로운 직업으로서의 많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여성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희망과, 또한 미용 산업 성장과 이를 위해서 안전보장을 위해 위생관리, 감독, 위생관리를 하시고 감독, 침술과 마취술, 이러한 것에 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 교육을 이러한 부분에 함께 해야지 우리가 이것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여러 우리 회원들을 만나서 토론을 해본 결과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소비자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 뷰티 산업 활성화의 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본 시각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반영구 시술하는 사람이 20만 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이 시술을 하는 사람들이 1,300만 명,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그죠? 그리고 아름답게 해주는 거. 그런 쪽에 있어서 실제 이제 이 반영구 쪽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전장치를 빨리 마련해서 안전한 시술을 받게, 용이하게 가까운 쪽에서 쉽게 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토론은 황영란 국제 K-뷰티 산업 협동조합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7분 정도 해주십니다. 오늘 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K-뷰티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올 12월에는 정부에서 2022년도까지 우리나라 세계 3대 화장품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미래 화장품 산업뿐만이 아니라 뷰티에 관련된 모든 사업의 미래 육성 방안을 주요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성분으로 국가와 지역별로 선호하는 천연물, 문화, 종교, 기후, 맞춤형 소재와 제형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러한 신기술 신제품을 개발하여 피부에 바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니들로 사용하여 피부에 진피나 표피층까지 전달하는 높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뷰티 산업 관련 기술 제품에 지원하고 국내 및 세계 소비자와 만족하여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때 뷰티 산업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용업계의 많은 종사자들은 각 분야에서 헤어나 피부, 네일아트, 속눈썹 등의 국가가 인정하는 법과 제도 안에서 소비자의 인식과 수준에 맞게 너무도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특수 메이크업 또는 반영구 화장은 의료인만 가능했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에 비의료인도 시술을 허용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영구 화장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좀 더 창의적이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화장 시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용인들은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보게 되는 얼굴에는 눈과 코와 그다음에 피부 등이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 흐름에서 풍성한 눈썹, 또렷한 눈매, 앵두 같은 입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외모를 바꾸는데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추세에 얼굴 화장에 많은 관심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 기법 중에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 기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반영구 화장을 하고 있기보다는 미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로 인해 자신감 회복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보일 수 있는 표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국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뷰티 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하여 하루도 빨리 체계적인 틀 안에서 전 세계 우수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뷰티 산업의 한 분야로서 종사자들이 최고의 기술과 실력을 발휘하여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필요하다고 큰 소리로 들어주시고 합당한 개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 해주신 많은 미용인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사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관련된 신기술, 성분에 대한 것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술자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그런 교육 과정 그런 걸 통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세 번째로 김성희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중앙회 부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회 중앙회 부회장 김성희입니다. 오늘 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의 취지대로 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저희 협회에서 준비한 뷰티 산업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 산업은 높은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잠재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아름다움과 감성적인 가치가 부상하고 있고 뷰티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일반 산업의 3%대에 비해서 10 내지 11%로 일반 산업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고 최근 K-뷰티의 인기 상승으로 아시아를 거쳐 뷰티 산업의 메카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18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뷰티 산업을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런 성장세와 전망을 보고 현재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원에서 뷰티 관련 학과 신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015년도 메이크업 업종 분리 후 2016년 7월 메이크업 국가 자격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 메이크업 미용사가 실제 존재했으나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메이크업은 2007년도 피부, 2012년도 네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2015년도에 업종이 분리되었으나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 두발 미용과 기타 미용으로만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된 분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두 번째, 뷰티 산업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용업은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 건물위생관리업 등과 같은 상이한 업종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하에 있습니다. 뷰티 업종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까지는 국악생활건강과가 치과 등 치위생과 함께 담당하고 있었으며 올해인 2019년 1월부터 공중위생법을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공중위생 업무 이외에도 1차 의료, 지역보건의료, 국민건강증진법, 보건교육사 제도 운영, 통합건강증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뷰티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이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는 전담 부서와 연구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 명품 브랜드인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 등에서도 새 화장품을 하나 만들어서 론칭을 할 때는 한국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메이크업 쇼를 선보일 정도로 K뷰티가 세계시장 선두에서 활약 중인데 반해 국내에서는 뷰티 전담 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입니다. 전문화되고 있는 미용 분야의 발전과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국 뷰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미용업의 제도 개선과 정책 실현, 미용업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체계를 갖춘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고요. 박람회, 경진대회 등 산업 지원을 위한 상설기구가 배치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담부서 및 상설기구 배치를 통해 뷰티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및 창업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무면허, 무허가 업소를 계도하여 정상 업소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분야긴 하는데 다음에 그러니까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에 필요해서 하나 넣었습니다. 즉 K-뷰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의 가장 핵심 이슈로는 보건복지부 안에 공중위생단체의 일부로 들어있을 뿐인 뷰티 분야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뷰티 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야 할 정책으로 난립하고 있는 무면허, 무신고 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8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공중위생법 제20조, 21조에 의해 미용업 무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개설, 종사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무신고 영업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및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메이크업 분야로만 예를 들었을 뿐 미용 분야 전반적인 상황에 해당됩니다. 무면허 시술이 위법이라는 인식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면허 일 또한 위생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고요. 무면허 무신고 미용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계도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저희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고 물어보게 되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옆에 누구누구는 불법인데 하고 있는데 아무 단속도 안 하나요? 그러면서 저희 각 지부에서 그 리스트업이 돼서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문의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2016 그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2016년 국가 자격증으로 분리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대형 예식장 안에 미용실, 스튜디오, 호텔 웨딩샵, 한복 대여점 등에서 무면허,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어서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업체에도 피해가 많이 가고 있고요.
이걸 이제 구청으로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관할구청에서는 영업자 간 민원을 개별적으로 넣으라고 하거나 불법 영업 행위를 목격한 것에 대하여 목격자가 직접 신고하기를 요청하였고 또는 시청, 사법경찰을 개동해서 의심되는 영업장에 가서 확인 절차를 밟고 이를 통하여 고소 고발을 하는 형식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직 어떤 제도적인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업계에 있는 소상공인들 얘기로는 그건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시도하기가 어렵다는 말만 하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면허 무허가인 상태로 출장 메이크업 및 출장 프리랜서를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로 시장 가격을 낮추는 행위로 인해 영업에 많은 손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단속을 요청하는 회원 간 화학과 회원 확보를 위해 단속이 먼저가 아니라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불분명하다는 구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고 어떤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유명 프리랜서들이 활동하고 있는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서도 무면허인 아무 대책 없는 분들이 많이 고용해갖고 메이크업, 출장 메이크업들을 하고 있고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하단법인 저희 한국 메이크업 미용사의 광주 지회에서 광주 지역 5개의 구청, 광주 동구청,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광산구청, 관할 지역 홍보물을 게시하여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회들에서 대구, 광주 이런 지회들에서 이런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또한 미용업을 운영 시 미용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화장품 도소매, 화장품 판매 등 간이 사업자로 영업상 신고를 하고 메이크업 등 미용 시술을 해서 정상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인해 고객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기피하거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영구 화장 또는 퍼머넌트에 대한 관련 과제인데요. 앞에 이명희 발제자님과 다른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영구 화장 관련 종사자가 많으며 직업군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으나 음성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서 업종 신설과 올바른 국가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관리해야 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무자격, 무면허 신고 대상에서 계몽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용은 현재 직업학교 1년 전문대학 정규 과정에서 무시험 면허를 주고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문성이 없고 전문가의 자질이 부족한 상태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대신에 각 종목에 맞는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분야로 양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안으로는 현재 무시험 면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종합미용이라고 하는 한 가지 미용사 제도로 실시되던 때 있었던 제도로 현재는 각 과목, 메이크업, 헤어, 피부, 네일, 네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자격을 각각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학의 이미용 전공자에게 자격 없이 주어진 네 분야의 무시험 제도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이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양성화해서 국제 경제 브랜드인 K-뷰티 육성을 위해 전담부서 신설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K-뷰티가 IT와 만나고 수많은 뷰티 앱이 탄생되고 유튜브, 인플루언서 등이 등장하고 기존 시스템과 IT 기술이 만나 뷰티 테크라는 단어까지 탄생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뷰티에 관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을 충족시키면서 기존 뷰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앞서가고 변화하는 뷰티 시장의 행보에 발맞추어서
함께 성장할 뷰티 산업의 여러 방안 등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부회장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저 뷰티 산업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무면허, 무신고 영업에 대한 이 부분 문제시된 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말씀해 주셨고, 이 제안 내용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보건복지부에 미용 분야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설치하라. 나중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사무관님 오셨으니까 또 그 얘기 좀 설명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무시험 면허 제도 이것을 갖다가 각 종목에 맞는 국가 자격증을 갖다 취득을 해서 그거에 맞는 전문 인력을 갖다 양성하는 것, 이 두 개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한성대 예술대학원 뷰티 에스테틱 학과 주임 교수신 김대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 에스테틱 주임 교수 김도연입니다. 전에 토론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제가 겪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법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본법자가 양성되었고 또 현실에서 보게 되면 본법자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행히도 이제 10월 10일 날 그 발표를 하시고 나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하시고 나서부터 또 다른 부작용이 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안전하게 서로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교육과 현장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과정 교육을. 그런데 그 불법이라고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영과장술 전문가가 교육을 하게 되면 본법자 양성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죠. 이게 합법화가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이걸 하면서 저는 생물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반영과정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도 반영과정을 외국에서 배워왔고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법적인 보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석사 박사 논문을 쓰게 되면서 저는 반영과정으로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학회지에서 리젝을 당했어요. 이게 왜 불법인데 이걸 받아줄 수 없다. 근데 박사를 통과하려면 등재제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은 급한데 이유가 단지 미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리젝을 당해서 제목을 바꾸라 그래서 또 제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통과는 됐는데, 제가 엊그제 그 국회 도서관을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38편 정도가 반영과정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누가 썼냐면 의료인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간호사가 2편 정도가 있고요. 거의 다 미용인, 반영과장 전문가가 썼어요. 논문을. 그건 뭐예요? 그만큼 반영과장 전문가나 미용인들은 이거의 합법화나 우리가 당위성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죠. 근데 의료인은 이거 하지 않았어요. 연구한 논문이 제가 찾기에는 없었어요. 제가 찾아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의료법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여지껏. 근데 이걸 발전시키고 K-뷰티에 일조를 한 건 미용인이나 반영과장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희가 헤어만 미용인으로 그때는 헤어 라이센스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메이크업이나 네일 아트나 피부나 이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탈 미용인이라 하면 메이크업이나 네일 아트나 또 피부나 이런 걸 토탈 털어서 저는 미용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미용인은 반용구 화장이 미용인으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거 발표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정부가 그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합법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반용구 화장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을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보호받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저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비자를 배제한 현장에 있는 반용과자 전문가라든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방안으로 이 반용구 화장이 소상공인으로 산업화할 수 있고 소비자가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술자의 자격 기준. 우리가 교육만 받는다 그래서 아무 데서 하거나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술자의 자격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집에서 부르면 아무 데서나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한 시술 환경 이게 보건하고도 위생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시술 환경 기준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술자나 시술 장소 이런 데 정기적인 국가 관리 감독이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용되는 색소라든가 또 기기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들이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하는 지침 그거에 우리가 준해서 시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갖추어진다면 반용구 화장 실용성이 그 유용성에 비춰서 볼 때 뷰티 산업 발전에 큰 영향력을 저는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의 정부가 인정하고 소비자가 인정한 직업인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실제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치던 그 경험에 의해서 교육과 현장의 괴리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좁혀갈까 하는 쪽. 그리고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구냐. 이게 일반 국민, 소비자의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의 그 요구를 갖다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그 자격 기준 그리고 안전한 시술 환경의 확립 또 국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황성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 자문 변호사고요.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위원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소상공인 관점에서 개혁, 규제 개혁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불법으로 처벌받고 있는 반용구 화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합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반용구 화장에 대한 정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반용구 화장은 인체의 고유한 피부색을 인위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미세색소를 주입하는 기법인 뷰티 산업의 일종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김세영 위원장님이나 오세희 회장님 말씀처럼 뷰티 산업이 피부 따로, 문석 따로, 반용구 화장 따로 이렇게 갈 수가 전혀 없이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규제다라는 관점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우리 법제나 판례는 의료법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사실 처벌하고 있어요. 의료법 27조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조치법에서는 영리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바늘을 사용해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봐서 사실 범법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사실 굳어져 있는 판례의 태도이고요. 헌재 판례는 약간 모호하게 개별 사안은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내용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비껴나간 상태이지만 대법원에서 사실 굳어져 있을 때 지금 사실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영구 화장에 대한 외국 입법례나 사례들을 좀 찾아서 토론 발제문이나 아니면 여기 서명에 넣었는데요. 대부분 다 의료 행위가 아니고 예술과 미용 분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는 주로 이제 위생 점검, 교육 과정에 집중하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실제 국가가 관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토론문에 실어놨던 그 표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이 미용사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고등법원 판례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법제를 가지고 있고 연구 대상인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용사 시술에 대해서는 다 허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자격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입법례와는 좀 우리나라 입법례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하고는 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해외 입법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시술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담당하고요. 연방정부에서 색소 관련된 FDA 차원에서 규정에 의해서 화장품이나 색소 첨가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대신에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문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17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는 주가 27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등록된 문신업소 시술자에게 최소한 1년 이상의 기술, 위생, 안전 교육을 받게 한 뒤에 라이센스를 주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경우는 시술자나 시술 환경의 위생, 안전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둬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프랑스는 2008년 2월에 문신 관련 법령을 신설했는데 위생 문신 시설자 그리고 염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문신 행위를 관리하고 있고, 위생이나 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첨부해서 보건청에 신고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생 보건 교육 이수를 받아야 되고 자격증 제도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시설 환경이나 시설 준비상, 장비, 재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아까 앞에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수공예, 예를 들면 손기술 정도로 간주를 해서 면허나 자격증 제도를 전혀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합법적으로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대신에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의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전염 방지법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살펴볼 나라가 일본인데요. 우리나라 입법례가 사실 일본에서 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부분의 법들이 그런 법들이 많은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2018년 11월에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신 및 반영구 화장을 하다가 화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된 피고인에게요. 그 판결의 근거가 대단히 좀 특징적인데,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은 현대사회에서 미술적 의의와 사회 풍속으로 인정하여 의사의 업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고라고 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해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입법례가 좀 참조할 만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문신, 반영구 화장 이런 부분은 별도의 전문직으로 인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발제자분과 토론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것에 따르면 사실은 이 반영구 화장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합법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로 좀 예를 들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이나 K-뷰티 산업 관광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 외국 입법례와 사례를 조금 참조를 해서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리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교육, 자격증 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보건당국의 감시 감독 이게 큰 틀일 것 같고요. 프랑스 제도를 또 예를 들면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위생교육과 교육 이수 후에 감시 감독에 대한 여러 입법례를 참조한다면 이게 반영구 화장에 대한 법제화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법제화 관련해서 변호사로서 드릴 말씀 전혀 아니고요.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 이런 규제 개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수동 수제화 골목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 거기에 장애인 신발을 만드는 장인을 만날 기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사실 이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거냐면요. 장애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장애인 신발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 업체여야 하고요. 그리고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의 병원에서 처방전이 있어야지 많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걸 반영구 화장 혹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예를 들면 법제화가 완성되더라도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예를 들면 시술 이후에 안전 문제 때문에 의사의 최종 진료를 받아라 라든지 아니면 이건 의료행위다 라고 규정은 여전히 합법화되어 있지만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된다,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운영 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 안에 다시 다 들어가서 쇼핑숍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아는 요 미용업계에서나 이런 산업업계에서 바라는 바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그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이 중요한데 그런 치열한 토론 과정에서 분명히 법제화가 완성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정부에서 발표했다고 그게 그대로 법제화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법제화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자신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견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셔야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인 변호사님께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갖다가 한번 쭉 비교 고찰 하시면서 특히 주요 선진국들은 문신을 별도 전문직으로 인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의료 행위를 규정해서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이다. 근데 이제 일본도 최근에 그 부분에서 무죄가 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반영구 화장을 갖다가 전문직의 관리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위생교육하고 감시 감독하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다만 접근하는 방식과 형식과 내용은 굉장히 여러 접근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각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보건 그 미용 분야에 직접적인 그 행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과의
구재관 사무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지부 건강정책과의 구재관 사무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어떤 발제문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 오진 못했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사항들 몇 가지 같이 나누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부에서는 아까 이제 중앙회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미용업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전담 부서는 없습니다. 없지만 KBT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이런 반영구 화장이라든지 문신,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화장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영구 화장 문신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총리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20년 말까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그릇에 담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자. 왜냐하면 위생관리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을 우선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간에 그 보건사회연구원 통해서 지금 실태조사와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여러 앞선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어떤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위원을 진행하고 있고 설문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저희에게 넘어오진 않았는데 이런 설문 참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결과를 분석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 자격증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위생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라든가 시술 방법, 시술 환경, 자격과 관련해가지고는 면허제도뿐만 아니고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진을 통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방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마련한 이후에 입법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신 분들께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관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TF팀은 없지만 전담부서는 없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그 사안별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다고 하고 2020년 말까지 법제화에 대한 노력 그리고 그 중요한 그 관련 법은 공중보건위생관리법의 그 개정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겠다 말씀하시고 사실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위생안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시술 환경에 대한 거, 자격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보수교육에 관한 거 그런 거 신경을 쓰시겠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그 화장품 정책과의 우리 정영희 사무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정책과의 정영희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그 반영구 화장, 그러니까 문신염 용도를 비롯해서 문신의 반문신, 그러니까 그런 데 사용되는 어떤 그 화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식약처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관리라는 부분들 아까 김도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자격이나 위생이나 또는 뭐 이런 기준들도 있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또 안전 기준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그 미용이나 또는 화장에 사용되는
원료나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실제 화장품, 그러니까 화장과 반연구 화장은 약간 좀 조금은 약간 갭이 있어요.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어떤 그런 물품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실제로 반연구 화장을 쓰는 미용용품들은 피부의 표피를 침투해서 진피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표피를 침투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 그런 시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지속력을 갖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부 외벽이라는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품에 어떤 들어있는 성분들은 피부를 깊숙이 통과해서 뭐 피부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그 원료들은 못 쓰게 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에 이렇게 경미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이렇게 원료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신용 염료, 즉 염료라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화장품의 범주, 화장품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좀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피부의 장벽을 깨트린다는 면에서 저희들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식약처에서는 그거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반연구 화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손기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발전시키면 이게 제2의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외국 손님들이 한국의 그 반연구 화장은 정말 믿을만하다라는 어떤 걸로 인해서 관광 수요를 이렇게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시술 자체에 사용되는 염료나 색소 이런 것들의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그 기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시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위생 개념이나 이게 피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갖고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시술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격 기준이나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이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확보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쌓이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믿게 된다면 한국의 반연구 화장이 한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식약처에서는 작년에 그 화장품 유해평가 인증기관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김상희 의원님실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이 기관을 만들어서 그 사용되는 인체에 사용되는 화장품이나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유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조금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지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그 위해성 평가나 안전성 담보는 제조업체 책임으로 되겠습니다. 제조업체에서 어떤 특정 원료나 또는 특정 원료의 혼합을 해서 사용할 때는 그거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반드시 제조업체가 갖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해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업체에서 마치 제조물 책임법처럼 이렇게 책임지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영세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너희들 안전평가 자료 내, 그리고 안전평가 하는 결과 내 했을 때 못해요. 문 닫고 나가버리는 게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해평가를 국가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화장품 원료 또는 화장품 인체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유해평가 기관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여러 관계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 반연구 화장에 들어가는 색소나 이런 부분 그 원료가 또는 시술 기구나 이런 것들이 유해평가 제대로 된 국가에서 제대로 평가한 어떤 그런 원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도 감사드립니다. 식약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화장품에서는 원료하고 반영구 화장의 그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색소라든가 또 기구에 대한 위생적인 기준이 잘 마련이 돼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하고 이제 안전성 관리 확립하는데 식약처가 많이 신경을 쓰시고 있고 이제 화장품 원료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그런 기관도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7분 토론자께서 그렇게 토론을 해주셨고 혹시 플로어에서 질의가 있으신 분들 한두 분 받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 주제 발표하신 분께서 전체적으로 코멘트라든지 질의응답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네. 감사합니다. 반영구 화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국제화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건 문신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요. 일본에서 반영구는요. 고등법원 판결이 의료회의라고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다만 성화 문신만 무죄다. 의료행위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 판결이고요. 저희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는 반영구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근데 문신은 조금 위화감 조성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반대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특히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 그 점이 좀 되게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본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보면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무를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중심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반영구 화장과 문신을 구별해서 추진한다라는 어떤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둘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에게는 어떤 그런 업무 지시라든가 그런 거는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저기 먼저 하실 거예요. 네. 네, 토론에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뷰티산업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영구 화장 및 문신사 합법화 정책 토론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반영구 화장이 위법, 많은 패널분들이 위법이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지금 합법화가 되어 가기 위해서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협회에서 이건 의료행위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토론회 의사협회의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분이 나오지 않았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왜 어떤 논리로 반영구 화장에 대해서 합법화를 반대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번으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또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반영구 화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왜 여기에 토론자로 나오지 않았는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현재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왜 나오지 않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의사협회에서 어떤 논리로 이거 반영구 화장법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혹시 있으신지요? 여기서 그걸 답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요, 다음에 이런 토론회가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아마 법 제정까지는 이런 토론회가 각 직역의 그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계획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영구 화장 시술하는 사람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의료계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 합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 주최 측의 아마 기본적인 접근과는 제가 부족하나마 궁금증이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토론자로 나와 있지만 그 발제자나 그 다른 토론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뷰티 산업 활성화 방안은 반영구 화장이 우리가 뷰티 산업 활성화는 화장품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반영구 화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적 제한 때문에 이게 많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J뷰티나 중국이 그 자리를 다 메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저는 동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현장에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저는 현장과 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가 대표로 나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돼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저기 반영구 식약청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영구 화장 색소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색소가 합법적으로 다 허락이 된 색소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색소를 허락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그 색소를 수출이나 뭐 할 때 식약청에서 너무 그거를 규제를 하니까 저희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색소를 왜 대한민국에서만 합법이 안 되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를 이렇게 콕 찍혀서 답변드리고요. 일단 지금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미국에서 합법화됐다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쓰고 있는 염료 중에서 타르 색소의 안전 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색소는 말 그대로 아직 허가받거나 또는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염료, 그러니까 문신하시는 분, 그분의 자격, 그분이 알아서 쓰는 어떤 그런 관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쪽에서도 별도로 염료나, 그러니까 문신용 염료를 별도로 화장품이나 또는 그런 걸로 기종해 놓지는 않고요. 다만 독일, 아까 법에서도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몇 가지 염료에 대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럽 전체 기준에서도 아직 염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안전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신염 염료를 별도로 저희가 유생용품으로 관리하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제 외국에서의 어떤 사용 사례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렇게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문신이라는 그게 아직은 이렇게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이 안 써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런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빠르게 평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대협회에서 이미 교수님 한번 마지막 코멘트라든지 아니면 수고 말씀. 저희 학교에 이 교육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실시를 해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희망자의 한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평생 직업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가 이제 나와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는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교육이 제가 강제로 중단을 시켰는데 희망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시킨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시술을 할 때 불법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육하는 당사자한테 그 질문했을 때는 바로 양산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메이크업도 자격화됐으니까 아마 이것도 곧 분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럼 그때 다시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저희가 그 평생 교육대학이라는 직업대학이라는 그 타이틀을 따게 된 계기에는 K-뷰티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대학이 선정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 이 토론에 어떻게 의사가 없느냐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미용 기기의 활성화를 위한 그 토론에 공교롭게 그 토론에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그때는 오히려 의사들이 더 많이 포진을 했어요. 의사협회에서 변호인단을 대동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스스로를 보호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었던 게 저희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있음직한 그 스티머, 다시 말하면 그 스팀 타월을 만드는 기기죠. 그 기기가 의료기기인 거 아세요? 원래는 밥솥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밥솥. 그래서 나온 기계 이름이 그 밑으로 뚜껑을 이렇게 위로 열게 돼 있는 스티머가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리고 나서도 더 많은 그 의료인들이 그 피부 미용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더 멀게 만들어진 계기가 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석션기라는 기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부항이에요. 부항을 조금 고급스럽게 만든 걸 피부관리실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던 그 석션기를 그들은 피를 뽑아내는 석션기로 잘못 생각을 하고 그걸 그 의료기기로 묶어놨던 거죠. 근데 그런 걸 봐서도 지금 이제 의료인이 왜 여기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은 물론 드실 거예요. 당연히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업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옹호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다수의 의료인들에서도 이것은 의료인이 하지 않는 시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발제를 했지만 이 반영구 화장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문신 관해서도 법제화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필요하고 돼야 하고요. 근데 그것이 됐을 때 교육이나 아니면 그 교육하는 기관 그것을 모든 것이 다 하게끔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묶이라는 건 아니고요. 법이 우리를 뒷받침해 줄 때 우리도 그 법을 안고 딛고 그리고 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저는 시술을 할 줄은 알지만 시술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만 시키지. 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싼 염료, 조금 싼 기기, 조금 싼 어떤 것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문제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대표적인 것인 것 마냥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다른 정상적이고 잘 해온, 제대로 해온 그분들한테 위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인드로,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국민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업이라는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모든 미용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존립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교수님 주제 발표할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은 KBT 부활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부활. 그래서 이거 좀 잘 나가는데 왜 부활이라고 썼을까? 개인적으로 뭐 화장품 수출도 많이 되고 뭐 미용 성형도 많이 되고 했는데 가만히 오늘 이게 토론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 영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부분이 반영구 화장의 영역인데 그게 이제 법적, 제도적인 미흡 때문에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관광산의 발전에도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장시간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모든 참석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서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귀빈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토론회를 많은 분들께 또 소개해 주실 곳이죠. 뷰티 신문의 신종현 대표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SPCP 코리아의 권순주 회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뷰티 산업 활성화에 큰 걸음을 내딛는 정말 중요한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